안녕하세요. 영양사 국가고시 급식관리 강의의 이유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을 함께 볼게요. 급식관리이고요. 급식관리의 정의와 단체급식 제도 4가지 제도가 있어요. 전통식, 중앙공급식, 예비저장식, 조합식 급식 제도, 이 제도의 정의와 장단점을 중심으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체급식의 정의인데요. 교재 볼게요. 단체급식의 정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의미한다. 35회와 42회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제가 앞쪽에 중요 키워드를 뽑아왔어요. 비영리, 특정 다수인, 계속적, 상시 1회, 50인 이상. 이 내용을 보시면요. 비영리라고 하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제 급식 산업에 대해서 뒤쪽에서 볼 텐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불특정이 아닌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고정적이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상시 1을 제공할 때는 50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산업체의 경우는요. 1회 제공했을 때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된다면, 문제 출제가 된다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특정 다수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인지, 계속적인지 아니면 상시적인지, 상시일에 50인 이상인지 100명 이상인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식품위생법이 나와서 제가 식품위생법 제2조를 가져와 봤어요. 이쪽에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이 말은 즉 비영리다. 그리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의 급식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가에서 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입니다. 아마도 이제 뒤쪽에서 계속해서 집단급식소가 무엇인지, 그에 해당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해당되는 곳의 특징은 어떤지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까지 우리가 함께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급식 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비교해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기를 조금 할게요. 급식 산업은 지금 말했던 단체 급식과 외식업이 있습니다. 단체 급식은요, 상업적인 여부로 따지게 된다면 비상업적 급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 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업적 급식인 거죠. 외식업은 반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적 급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계속성, 메뉴, 가격, 수요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대상은요, 단체 급식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식업은요, 불특정 다수. 단체 급식은 계속적이죠.
외식업은 계속적이지 않습니다. 메뉴는요. 단체 급식은 변동 메뉴, 외식업은 고정 메뉴, 가격은 단체 급식은 일정합니다. 하지만 외식업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단체 급식은 수요도 일정하겠죠? 외식업은 수요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급식 산업을 단체 급식과 외식업으로 구분해 드린 이유는 그냥 무분별하게 단체 급식의 정의를 비영리, 특정 다수인 계속적, 상시일에 50일 이상으로 공부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급식 산업으로 단체 급식, 외식업,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로 구분을 해놔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오히려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필기하실 분들은 보고 필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체 급식의 정의에 대해서 봤는데요. 그러면 단체 급식의 목적은 어떤지 볼게요. 공통의 목적과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공통의 목적, 네. 여기 단체 급식의 목적은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요. 건강 증진을 도모해서 피급식자의 영양을 확보한다. 네. 이렇게 해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겠죠. 인간관계 육성과 도덕성, 사회성을 함양하고요. 피급식자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피급식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해 공헌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가정에는 지역사회에는 어떤 식으로 공헌을 하게 될지 살펴볼게요. 가정에는요. 아무래도 단체 급식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차려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편리성을 제공하고요. 단체 급식 자체가 대량 구매해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식비라든지 이런 거를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럼 가정에서는 단체 급식을 함으로써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급식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공헌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양교육 및 영양지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 급식의 공통의 목적을 봤고요. 다음은 이제 고유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목적은 급식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산업급식, 학교급식,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병원급식,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 고유의 목적은요. 영양 개선, 건강 증진을 통한 각각의 산업체에서는 복리후생, 학교급식에서는 바람직한 식습관,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육성한다. 병원급식에서는 꼭 나오는 게 이제 환자의 케어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가정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즐거운 식사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옆쪽에 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식당, 호텔, 외식업체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 급식에 속하지 않는다. 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 급식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체 급식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영리,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때 1회 상시 5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단체 급식의 특성입니다. 단체 급식은요. 네, 교재 볼게요. 1번 동그라미 영양사라는 관리자가 운영을 합니다. 2번 동그라미 규모가 크고요. 짧은 시간에 다량의 식사를 공급하기 위해
이 다량의 식사를 공급하다라는 것은 다량의 식사, 집중 배식입니다. 즉, 피크타임 배식. 그래서 모든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주로 셀프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 셀프 서비스는 뒤쪽의 배식 방법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시간에 집중 식사를 하게 됩니다. 메뉴가 날마다 변하며, 네, 변동 메뉴. 단체급식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호에 맞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리한다. 5번째 동그라미, 대규모 식중독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생상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즉, 우리가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위생관리 또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단체 급식의 특성을 함께 우리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체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요, 1번 동그라미에 단체 급식의 문제점이 있고요. 2번 동그라미에 개선 방안이 있는데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급식의 문제점은요, 네, 크게 영양, 위생, 비용, 심리, 시간과 배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가 문제는 우리가 영양가를 산출을 잘못했을 때 혹은 기초조사가 불충분했을 경우에는 집단 전체에 이 영양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가 산출할 때 무엇보다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니은, 위생 문제. 단체 급식은요, 대규모 급식입니다. 대규모 급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게 위생 문제, 즉 식중독 발생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2번 동그라미 개선 방안에 보시면은 니은, 네, 해썹을 적용합니다. 해썹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위생적인 급식 관리를 하기 위함이죠. 디귿, 비용 문제. 급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 시설비를 줄이게 될 경우에는 네, 급식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경비 절감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개선 방법 기억에 나오죠? 경비 절감, 여건을 고려해서 대량 구매를 한다든지 계절식품이 훨씬 더 저렴하고 영양가도 높죠. 계절식품을 이용한다든지 불필요한 작업을 배제해서 작업 분석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리 문제예요. 가정식에 대한 향수, 네, 급식에 적응 못하거나 개인규 무시한 채 실시된 획일적인 식단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건 개선 방안 디귿과 리을로 보실 수 있어요. 가정식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면 됩니다. 시설을 좀 쾌적하게 유지시켜준다든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귿, 기호도를 충족시켜줍니다. 식단을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메뉴 개발을 더 활발하게 진행해주게 되면 기호도도 네, 조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간과 배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집중 배식이 단체 급식의 특성이라고 했죠. 짧은 시간 내에 다량의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다양한 메뉴 개발도 어렵고 조리 후에 배식 시간이 있어서 품질 저하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배치 쿠킹이라고 하는 분산 조리 방식을 택해 두시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체 급식의 문제점 5가지를 봤고요. 그에 따른 개선 방안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기호도에 대한 부분을 심리 문제에서 봤는데요. 영양 보충 아래쪽 하단에 있는 영양 보충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 급식소에서 기호도를 조사하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기호도를 조사할까? 네, 첫 번째는 음식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피급식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잔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잔반과 잔식입니다. 잔반은 피급식자가 남기는 그 식사에서 남기는 것을 이제 내용물을 잔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잔식은 음식을 배식하고 이제 배식하지 않고 남는 것들을 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반과 잔신 나온 김에 제가 한 번씩 짚어드렸고요. 다음은 단체 급식 관리입니다. 단체 급식은 아무래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단체 급식 관리 첫 번째 동그라미에 나오는 관리 순환. 관리 순환은 계획, 실시,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관리 기능 첫 번째인 계획 기능에서는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수요 조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뭐 영양계획, 식사계획 등 계획이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실시 기능은요. 실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해요. 식단을 작성하거나 식재료를 구입하고 조리하고 보관 배식 설비를 하는 것 등 모든 실시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계획하고 실시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평가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평가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적어주셔야 될 것이 우리 모든 단체 급식이 이루어나고 나서 일지 작성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조사까지 하는 일이 평가 기능입니다. 단체 급식은 계획, 실시, 평가의 관리 순환 방식을 거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단체 급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단체 급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전통적, 중앙 공급식, 예비식, 조합식 급식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 급식 제도별로 특징이 있고요. 장단점 정확하게 봐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전통적, 중앙공급식, 예비저장식, 같은 말로 조리저장식, 조합식, 편의식 급식 제도.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중심으로 봐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오는 건 바로 전통적 급식 제도입니다.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도표화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무작정 외우시는 것보다는 도표화된 것들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이해하시면서 이제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시험 장소에 가셨을 때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전통적 급식 제도는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 생산을 한 다음에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냉장, 온장 보관을 했다가 배식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음식의 생산, 분배, 서비스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생산 과정에서부터 소비되는 시간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가장 오래된 형태예요. 전통적 급식 제도의 전통식, 네, 굉장히 전통적이어 보이죠? 또 이 형태는요, 대부분 급식 제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 그리고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인건비가 가장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전통적 급식제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신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장점은요. 가격 변동이 심하고 계절적 요인을 받을 때 더욱더 유리하고 피급식자를 쉽게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음식을 조리할 수 있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식단을 작성할 때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성이 있어서 음식의 개성을 살릴 수 있다. 즉
같은 말로는 독창적인 음식 생산이 가능하다 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에서 바로 배식을 하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리을 동그라미 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네, 저장하는 거, 운송의 과정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배달 비용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에 의해서 메뉴 레시피 상품이 결정되기 때문에 질이 좋습니다. 배식 직전에 음식이 준비되므로 관능적, 영양적 품질이 좋습니다. 왜냐?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시간까지 굉장히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양적 품질이 좋고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분산 조림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통적 급식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급식제도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단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건비가 굉장히 높다. 네. 음식 수요가 과다할 때는 대처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피크타임에 인력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피크타임에 인력 관리가 어려움. 그리고 음식 생산을 위해서 숙련된 조리원이 필요하고요. 작업 분업이 일정치 못하여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건비가 높아진다, 노동 비용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지금 단점에 디귿의 작업인데요. 직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오타이기 때문에 정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전통적 급식 제도 인건비가 높다. 네, 숙련된 조리원이 요구된다. 작업 스트레스가 크다. 라는 부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중앙공급식 급식제도입니다. 중앙공급식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은 중앙에 공동조리장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인지해 주세요.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 생산을 한 다음에 운송의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단위급식소로 모두 배송을 해서 재가열 후 배식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살펴본데요. 여러분들께서 인지해 주셔야 될 내용은 운송의 과정에 있구나. 시간적, 공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되는구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 한 군데에서 모두 만들어서 여러 군데의 공동조리장에서 이제 단위급식소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시설과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어요. A, B, C, A 조리, B, C 모두 다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조리를 한 다음에 단위급식소로 배식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설의 반복 투자를 줄일 수 있고요. 니은, 최소의 공간에서 급식이 가능하고 음식의 질과 맛을 통일시킬 수 있다. 디귿, 식재료의 대량 구입으로 식재료비가 절감된다. 중앙공급식 급식제도의 장점, 시설과 노동력이 절감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단점 보겠습니다. 단점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 바로 운송에서 오는 단점입니다. 중앙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겠죠. 한 군데 이제 큰 시설, 그 여러 군데의 단위급식소에 보낼 음식을 생산하려면 큰 급식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고요. 운송시설에 투자가 필요하고 음식을 배달할 때 음식의 안정성 문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리을, 미음, 비읍 적어놨는데요. 단위급식소에는 재가열 장치가 필요하고요. 운송이 늦어지면 원활한 급식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디귿 볼게요. 음식을 배달할 때 안정성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교통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대로 급식이 제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도 기다릴 수 있고 또 음식의 미생물학적, 관능적 특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저장식 급식제도, 조리저장식 급식제도입니다.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생산한 다음에 급속 냉동했다가 다시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재가열을 해서 배식을 한다.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죠. 음식을 조리한 다음에 냉동해서 얼마 동안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가열해서 배식하는 방법인데 기내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내식이 있고요. 생산과 소비가 바로 시간적으로 분리가 되죠. 시간적으로 분리가 된다. 뒷장 넘겨서 우리 그러면 장점과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첫 번째, 노동력 집중 현상이 없습니다. 니은 고임금의 숙련조리사 대신에 미숙련 조리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경비,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 대량의 식재료 구입으로 식재료비가 절약이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잔식이 줄어들 수 있어요. 리을, 생산과 소비가 시간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 가능합니다. 조리저장식 급식제도는 미리 만들어 둡니다. 네, 계획 생산 가능하죠. 그리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력 효율적 배치. 네,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요. 잔식이 줄어드니까 식재료비가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볼게요. 단점은요. 냉장고, 냉동고, 재가열 기기 등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초기 투자 비용은 오랫동안 장기간 저장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고요. 니은 냉동, 냉장, 재가열 음식의 품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 급식제도처럼 우리가 바로 만들어서 배식 직전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과는 아무래도 음식에 대한 품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과 리을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리 후 음식 저장 비용이 증가됩니다. 네, 바로 만들어서 바로 배식하는 거 아니라 저장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그와 같이 저장 비용도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따른 특별한 레시피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장 방법을 보면 이제 조리 냉장 방식 그리고 조리 냉동 방식 그다음에 수비드 네. 영어로 쓸게요. 수비드 방식이 있는데요. 이 수비드 방식은 조리 냉장의 변형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우리 조리 저장식 급식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조합식 급식 제도입니다. 같은 말로 편의식 급식 제도예요. 식재료를 가지고 가열을 한 다음에 조합식 급식 제도니까 조합을 하겠죠? 조합. 1인분화를 시켜서 배식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장, 조리, 가열, 배식의 과정만 필요하고요. 장점,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요. 음식의 분량 통제가 정말 철저해요. 그리고 낭비가 없습니다. 이 조합식 급식 제도에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즉석밥 같은 거일 텐데요. 1인분량 오늘 5분이 오셨으면 5개 데펴가지고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1인분량이 통제가 가능합니다. 1인분량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량 통제도 철저하고 낭비가 없습니다.
니은 시설비, 관리비 적게 들 거고요. 디귿 숙련된 조리원 필요 없어요. 그 재가열해서 조합해서 나가면 되기 때문에 노동력과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이렇게 장점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점 보도록 할게요. 단점은 인건비는 저렴하나 이제 상품화된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는 많이 들겠죠. 왜냐? 상품화된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요. 가공식품 있고요. 뭐 방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거의 활용을 하거든요. 냉동 상태.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요. 니은 피급식자의 영양과 기후 및 식상 고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즉 메뉴 제공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디귿 단점 디귿 보겠습니다. 구입한 식재료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시면 우리 병원급식 환자 치료 시계는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병원급식에 환자 치료 시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도랑 특징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는 제가 이렇게 단점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적어두시고요. 지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단체급식에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도, 고유의 목적이라든지 각각의 키워드 봐주셨고요. 두 번째는 단체급식의 제도입니다. 단체급식이 어떤 제도가 있는지 4가지 제도 보셨죠? 전통적부터 해서 조합식 급식 제도까지 각각의 특징들 보셨어요. 어떤 건 또 인건비가 높았고 또 어떤 건 저장 비용이 높았고 또 운송의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해를 수반하셔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